저는 수십 년간 식품 안전과 노년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 오재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계 안쪽을 들여다볼수록 마음이 무겁습니다. 표면은 반짝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은 제품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식품들은 저가 경쟁을 위해 위생과 공정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 간장, 소금, 냉동식품, 통조림 같은 일상식품들 속에 예상치 못한 화학물질과 중금속이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우리 몸속에서는 해독이 되지 않아 장기 손상을 일으키죠. 저는 업계 사람으로서 이제는 더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값이 싸다는 이유로 중국산 식품을 구매하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제가 상담했던 72세의 장명수님은 늘 절약을 실천하던 분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다 보니 생활비를 아껴야 했고 그래서 식재료도 대부분 세일 제품 위주로 구입하셨죠. 김치, 간장, 냉동 생선 모두 값이 저렴한 중국산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1년쯤 지나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손발이 자주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가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5배를 넘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원인은 매일 먹던 값싼 김치와 냉동 생선이었습니다. 장명수님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품 선택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이 위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항생제가 남아있는 생선과 새우입니다. 값싼 냉동 민물고기와 양식 새우에는 항생제가 과다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식약처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산 수입 수산물의 68%에서 허용치를 넘는 항생제가 검출됐습니다. 제가 만난 박동수 71세님은 매일 틸라피아를 드시다가 신장 손상으로 평생 투석이 필요하게 됐어요. 냉동 수산물을 고를 때는 껍질이 비정상적으로 반짝이거나 화학 냄새가 나면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익혀도 독성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혹시 냉동 수산물 고를 때 색이나 냄새로 구분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 포르말린이 들어간 김치입니다. 김치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유럽식품안전청에서는 포르말린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최명자 69세님은 값싼 김치를 드시다가 초기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색이 지나치게 균일하고 신내가 전혀 없는 김치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화학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바로 버리세요. 식당 김치와 직접 담그신 김치 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하시나요? 저는 가능하면 직접 담그시거나 신뢰할 수 있는 국내 브랜드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업용 소금입니다. 일부 저가 수입 소금은 공업용 원료로 생산된 거예요. 일본 품질청 조사에서는 73%가 비식용으로 판정됐습니다. 김태식 67세님은 저가 소금을 사용하시다가 혈중 납 수치가 8배나 상승했어요. 입자가 고르고 맑은 국내 천일염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원산지 표시가 불분명하면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천일염과 정제염 중 어떤 걸 주로 사용하시나요? 천일염이 훨씬 안전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화학 간장입니다. 빠른 3분의 공정으로 만든 간장에는 3-AMCPD라는 성분이 남을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성분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민숙 62세님은 값싼 간장을 10년간 사용하시다가 간 손상을 겪으셨어요. 전통 발효 간장을 선택하시고 유통기한이 너무 긴 제품은 피하세요. 포장 디자인이 화려해도 제조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장 선택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중금속이 든 마늘과 버섯입니다.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수입 마늘은 독성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중국산 마늘의 62%가 농약 기준을 초과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권정호 75세님은 매일 절인 마늘을 드시다가 납중독 진단을 받으셨어요. 향이 약하고 표면이 반짝이는 마늘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을 벗겨도 독성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마늘 향이 약한
위험한 제품 혹시 드셔본 적 있나요? 그런 제품은 정상이 아닙니다. 6번째는 저가 냉동육입니다. 부산물과 첨가물을 섞어서 만든 가공육이 정말 많아요. 캐나다 식품청 조사에서는 중국산 가공육의 12%에서 병원균이 검출됐습니다. 최병수 74 새님은 냉동육을 드시고 간 기능이 저하됐어요. 색이 너무 고르고 냄새가 자극적이면 피하세요. 해동했을 때 물이 과도하게 나오면 가공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동육 구입하실 때 원재료명 표시 꼭 보시나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는 멜라민이 든 분유입니다. 멜라민은 플라스틱 원료로 인체에 굉장히 해로워요. 2008년 사건 당시 30만 명이 중독됐고 세계보건기구가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김씨 부부의 아기는 멜라민 분유 때문에 신장 결석이 생겼어요. 가격이 지나치게 싸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제품은 절대 피하세요. 영유아용 제품은 반드시 국가 인증 마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유 고를 때 원산지 먼저 확인하시나요? 아기 건강을 위해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8번째는 가짜 완두콩입니다. 인공색소와 플라스틱 알갱이로 만든 가짜 완두콩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영국 관리청 조사에서는 일부 제품에서 산업용 염료가 검출됐습니다. 한순자 72세님은 냉동 완두콩을 드신 후 만성 소화불량을 겪으셨어요. 색이 너무 균일하고 반짝이는 완두콩은 피하세요. 냄새가 약품처럼 느껴지면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냉동 채소 색깔이 너무 고르면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느낌이 드시면 구입하지 마세요. 마지막 9번째는 중금속이 든 통조림입니다. BPA, 주석, 납 같은 금속 코팅이 음식으로 녹아 들어가요. 호주 식품청 조사에서는 기준치의 200배를 초과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윤씨 가족 3명이 저가 통조림을 먹고 중금속 중독 판정을 받았어요. 포장이 손상됐거나 맞춤법 오류가 있거나 인쇄가 흐릿하면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산성 통조림일수록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통조림을 고를 때 포장 상태 살펴보신 적 있나요? 이제부터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9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위험을 피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천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건 원산지보다 더 중요한 게 제조 공정이라는 점입니다. HACCP, ISO, 유기농 인증이 표시된 제품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세요. 간체 중국어 표기나 원산지 미표시는 바로 경고 신호예요. 구매하시기 전에 딱 10초만 투자해서 표시와 가격과 냄새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기준으로 식품을 고르시나요? 이 3가지만 확인하셔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둘째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행사 상품 중에도 임시 수입분이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보다는 안전성에 기준을 두시는 게 중요해요. 몇천 원 아끼려다가 건강을 잃으면 병원비로 몇백만 원이 나갑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이 점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셋째는 식당 김치입니다. 외식하실 때 가능하면 브랜드나 원산지를 직접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중국산을 사용합니다. 식당에 들어가셔서 국산 김치 사용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국산 김치를 쓰는 곳들이 자랑스럽게 표시해 놓거든요. 외식할 때 김치 원산지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이제부터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넷째는 통조림과 냉동식품 보관법입니다. 사용 후 즉시 분리수거하세요. 오래 보관된 제품은 부식이 진행되어 개봉한 다음에는 하루 이내에 소비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세요. 냉장고 안에 오래된 통조림이 있으시면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포장이 부풀어 있으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다섯째는 국산 제품 선택입니다. 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건 단순한 애국이 아니에요. 값이 좀 비싸더라도 국내 기준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한국산 천일염, 전통간장, 제철 채소로 바꿔보세요. 다음 장보기부터 바꿔보실 마음 있으신가요? 처음엔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한 투자입니다. 여섯째는 포장 꼼꼼히 보기입니다. 한글 맞춤법이 틀렸거나 인쇄가 흐릿한 제품은 피하세요. 정식 수입 제품이라면 포장이 깔끔하고 정확합니다. 바코드도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국가 코드가 690부터 699로 시작하면 중국산입니다. 일곱째는 신선식품 우선 선택입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구입하세요. 가공 단계가 많을수록 위험 요소도 늘어납니다. 동네 시장에서 국산 채소를 사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여덟째는 인증 마크 확인입니다. 식약처 인증, 유기농 인증, 무농약 인증 같은 마크가 있는지 꼭 보세요. 이런 인증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수입 식품 9가지의 위험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항생제 생선, 포르말린 김치, 공업용 소금, 화학 간장, 중금속 마늘, 저가 냉동육, 멜라민 분유, 가짜 완두콩, 중금속 통조림까지 정말 다양했죠.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항생제, 중금속, 화학물질이 숨어 있었습니다. 값싼 선택이 결국엔 가장 비싼 대가로 돌아옵니다. 치료비로 수백만 원이 나가고 평생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시면 신장, 간, 면역력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식품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출처와 공정을 알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가 건강을 잃으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보세요. 간체 중국어가 써 있거나 너무 저렴한 제품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의 장기와 수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내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수입 혼합식품인 제품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산이라고 믿고 먹던 제품들 중에도 숨겨진 수입 원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실체를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식품을 드신 경험 있으신가요? 또는 다른 위험한 식품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